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말 많고 소문만 무성한 잔치인 GTC가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뉴욕 시간은 오후 3시인 것 같은데 드디어 전선왕 연설을 시작으로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FOMC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큰 어떤 이벤트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GTC에는 약간 기대감이, FOMC는 약간 두려움과 공포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끝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개가 다 잘 마무리가 된다면 FOMC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 희망적인 한 줄이 나온다면 시장을 또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 DCC는 결국 소문난 잔치인데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4%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테슬라가 6%까지 상승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구글과 애플이 제미나이를 가지고 서로 상승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 물론 삼성도 구글과 서로 협업을 하면서 쓰고는 있는데 삼성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환경 조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마지막 배팅의 시기가 시작이 됐다. 우리는 이제 지금 4월, 5월까지 오르고 5월 중순 이후는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7분 응선에서 싸움이 드디어 불이 붙었다. 이제 GTC와 FOMC를 넘어가면 다음에는 4월 초면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오죠. 실적 시즌. 그 다음에 CPI 발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아주 숨가쁘게 달려야 될 그런 지구력이 필요하고 의지력이 필요하고 엉덩이 무게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 올해 마지막 배팅 시기. 이것 올해 여기서 못 먹으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시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2, 나스닥은 플러스 0.82, S&P 500은 플러스 0.63이 끝났습니다. 끝이 살짝 무너졌죠. 네, 살짝 무너졌는데 좋았다가 무너지는 모습, 나스닥도 좋았다가 무너지는 모습. 투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음봉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GTC가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장 끝나고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장외 가격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시장의 가격들을 좀 주시하시고 애플, 엔비디아, 구글, AMD, ARM 이런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장외가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장 외 가격에 따라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시장도 꼭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주택시장 지수 50일 4일 연속 상승했다. 이러니 지금 CPI가 안 빠지는 거죠. 엔비디아 GTC 2024 개최, AI 내일리 재개 기대감을 했는데 소문난 장치로 끝날 확률? 이런 또 두려움은 좀 있는데 오늘 저녁과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 아이폰에 구글 AI인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서로 상의를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구글, 제미나이. 지금 아이폰에 지금 구글의 검색 엔진을 밑에 깔아주면서 구글이 1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애플에 지금 주고 있는데 제미나이까지도 탑재를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AI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완료가 됐다. 수급이 전에 이제 몰리고 막상 편입이 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푸틴이 5선이 확정됐죠. 우크라이나 전 지속, 군 강화 재확인. 5선 한 40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 우리가 북한을 뭐라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국 1, 2월 산업생산 전년비 7%나 상승을 했다. 2년 내 최대 폭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레딧, 우리 같으면 SNS 소셜미디어인데 IPO 청약서에서 사업의 초과 수요가 들어왔고 기업 가치가 8조 6조 원까지 뛰기 시작했다. 여기 샘 엘트만 2대 주든가요? 8% 9% 지분을 가지고 있더니 대박이 난 것 같아요. SC의 올해 비트코인 전망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안정을 찾아가던 달러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세 모습을 보이죠. 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다시 달러가 강세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은 일단 이머징 시장에는 쥐약이죠. 네, 쥐약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미국 달러 상승, 강세, 유가 상승, 금리 상승, 3대 악재를 과연 이번 FOMC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글로벌 시장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가장 큰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달러, 금리,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상수화됐죠. 네,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됐는데 이게 갑자기 변수로 떠오르면서 다시 백투더 베이직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회귀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도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하나가 잘 나온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 거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수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WTI가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오는 모습,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의 고리. 유가가 상승하면 CPI가 상승을 하고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까먹고 주가를 하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악순환의 기본적인 패턴의 연결 첫 번째 고리가 WTI 상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금리, 금속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2년짜리가 4.73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1bp, 10년짜리는 4.331, 2.7bp. 그렇게 많이는 상승하지 않는데 야금야금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 결국 CPI나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성장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 같은데 어제 우리나라는 또 바이오주가 상승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의 원료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수출 제한의 것들을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원료의약품들이 ST판 같은 것들이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어떤 항암과 다음에 미국 원료 관련된 원료의약품 다양한 모습으로 바이오가 상승해 올라오는 모습이 어제 한국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ARM은 2.05% 상승. 테슬라가 오늘 상승했죠. 6.25. 와. 어제도 이제 리튬 가격 상승으로 니트모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테슬라는 이날도 골드만삭스가 목표 가격을 하향에 이어졌지만 차량 가격 인상 속에 6.25% 급등하며 마감에 성공했다. 차량 가격 인상 소식은요. 테슬라는 이날 유럽 일부 국가에서 모델 Y 가격을 2,000유로, 290만 원 인상 소식을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도 모델 Y 가격을 1,000달러, 약 133만 원 인상을 밝힌 바 있다. 너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횟집 가격도 아니고 시가로 파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성을 자극을 하는데 테슬라의 일단은 모델 Y 가격, 유럽에서의 가격 인상 이런 소식들은 바닥에 있던 테슬라를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 저는 200달러까지는 박스코인이라고 봐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테슬라는 뭔가가 지금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나사가 하나, 혁신성도 빠지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게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를 저녁에 집에서 보는데 우리 이제 공매도의 논쟁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재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박순혁 작가하고 신금투의 리스크 관리 총괄하시는 분에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동채 에코프로프엠 회장이 운전면허증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가 만들어 가지고 가짜 그 신분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IP가 홍콩과 홍콩과 어디서 찍혔다든가? 네. 싱가포르에서 찍혔다는 거죠. IP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박순혁 작가에 대해서 논리나 이론을 지엽적인 가지고 싸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당나라 같은 사건도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두둔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박순혁 작가 되게 많이 까지 않습니까? 그런 일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GTC 개막으로 또 있었고 HBS가 목표 주가를 상향 종목이죠. 1,020 몇 달러인가 올렸는데 4%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다소 아쉬운 모습. 장외 시장 가격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AMD는 0.7% 상승, 애플은 0.64. 뭐 제미나이를 가지고 애플과 구글이 서로 협력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라인이는 1.49% 상승, 마이크론 0.57, TSMC 0.17.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지만 반등력은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1.56% 하락하며 67,000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는 모습. 결국 오늘의 승자는 테슬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늘 2차전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크게 올라가다가 시세가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박스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박스권. 엔비디아도 이제 언젠가는 꺾일 건데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에 갇힐 거다.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미 사람들에게 새롭지 않다. 새롭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매력이 빵이죠. 네, 우리가 테슬라와 2차전지가 못 올라가는 것은 그 종목 자체 기본 펀더멘탈이 나쁘긴 것이 아니라 새롭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솔직히 리튬 가격이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저는 뭐 좀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리튬 가격이 그게 올라가면 뭐 어쩌다는 거, 내려가면 뭐 어쩌. 이미 이제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 움직일 그런 업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으로 먹고 터지는 걸 수 있었지만 단기 변동만 줄 뿐이지 2차 전지는 새로운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저는 치킨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치킨게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는 자, 큰 대량 우량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데만 몇 개만 살아남아서 반도체처럼 과점을 한다. 그 이후에 수익이 늘어나는 과정, 그때 올라가지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전기차 시장도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쓰러질 놈은 쓰러지고 살아남을 놈은 보조금을 없애면 치킨 게임 나오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가 판명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리튬 가격 가지고 흥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수다. 하수들의 모습이다. 리튬 가격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제 조언입니다. 어제는 시장에 참 불안의 요인들이 참 많았죠. FOMC 내용도 불안하고 현재 올라온 WTI, 금리, 달러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의 요인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달러 가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국제유가는 수급 요인에 의해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추정치를 하루 약 10만 배를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 불황 및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감산은 원유 공급을 제한한 요인으로 가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게 이제 제일 저희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 미국의 2월 물가 데이터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불안한 모습, 이걸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따라서 앞에서 말한 WTI 유가 금리들의 상승,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들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불안의 경로를 자극을 하는 거죠. 네. 점도표가 상향을 시키고 당연히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나 횟수가 축소가 되고 시장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 변동성을 확대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FOMC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횟수를 조정하느냐, 이거 하나고, CPI가 이제 4월 10일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다시 한번 눌러주지 못하고 다시 튀어겨져 올라온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다는 것은 시장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지난해 9월 FOMC에서 우리가 한번 크게 이런 경로 때문에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박살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우리가 FOMC를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9명 FOMC 위원 중에서 2명만 기준금리 전망을 상향을 하는 쪽으로 점도표를 찍어버리면 점도표가 기준 중간값이 올라가면서 점도표가 상향하고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되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갈수록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변수로 일본이 YCC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다. 일드 커브를 계속 원래 이제 우상향해야 되는데 계속 장기 금리를 올라올 때마다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해가는 게 YCC 정책인데 이번에는 BOJ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모습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FOMC와 함께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다. 지난주 우에다 가츠오 BOJ 총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올해 역대급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10년 넘게 유지해온 BOJ의 통화 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다.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시다 정권이 너무 인기가 없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시장 컨센서스는 BOJ가 3월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제로 금리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19일 화요일 현지 시각 정오에나 나올 결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정오에 궁극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은 일본 통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의미한다. 네, 그렇죠.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은 일본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은 빠지는 거죠. 이는 한국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 일본 통화가치가 상승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 엔화 약세로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수출의 증가 이런 면에서의 좋은 면들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으로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일본으로 갔던 돈 거기에 우리의 밸류 프로그램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일본 통화가 강세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많이 돈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통화 강세이고 반대편 통화 약세이면은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본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들의 핵심은 일본 엔화 가치 상승으로 오는 수출의 증가, 기업들의 활성화, 그 다음에 소부장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반등들이 일본 기업의 현재 실력과 딱 맞아 떨어뜨려서 또 일본의 정부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온 효과인데 상당히 변화는 있을 것 같다. 일단 일본의 제로금리의 포기는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 이탈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한국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것으로 저는 보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냉고라고 아마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노조 연합체 같은 것 같은 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면 5.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 국제구이 10년짜리도 재료금리를 벗어나서 0.8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일본이 뭔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변화가 일본으로 쏠려갔던 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을 봤는데 긍정적인 요인은 없느냐. 이번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요인은 없느냐. 긍정적인 요인도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1, 2월 미국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가 소위 마지막 고비, 라스트 마일을 마지막 고비라고 부르는데 라스트 마일을 쉽게 넘어서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 중이다. 금주 개최될 FOMC에서 매파 색깔이 더욱 짙어질 여지가 커졌다. 지난 12월 점도표에서 제시되었던 올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하향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쓰나마나 이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가 제가 봐서는 3, 4% 정도의 갭인데 이걸 좁히는 것은 이제 선거철에 가까울수록 이걸 좁혀주고 1, 2%는 누가 역전하느냐 이 모습인데 제가 봐서는 트럼프는 이미 모든 것을 맥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바이든이 맥스를 채울 것이냐 역전을 할 것이냐 여기에 핵심에 금리 인하의 모습이 있다는 거, 정책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주가나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주로 집권당이 피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재차 들썩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물가 압력이 재차 확대될 리스크는 분명치 않다.
일단 2월 물가지수를 받아보고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서비스 물가의 불안 지수 속에 상품 물가의 불안도 섞여 있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유가는 물론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상품 물가 불안을 자극할 위험을 커진 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했던 거죠. 이처럼 시장에서는 상품 물가 불안이 과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대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2월에 발표될 물가 수준을 보면 아직 물가 압력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욱이 상품 물가를 좌우할 수 있는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상품 물가를 누르고 있는 0%로 묶어 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변동성이 크지만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고 있고 소비 심리 및 소매 판매 역시 기대를 못 미치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요가 상품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해 준 요인들이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이 이번 3월 FOMC에서 보다 명시적인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보다는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여지는 분명한데 다만 미 연준이 지난해처럼 물가 리스크만을 강조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고용지표도 지난해보다 강화되지 못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 둔화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인 선제적 금리 인하, 보험적, 인슈런스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 이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 입장에서도 정책 밸런스가 점점 더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번 3월 FOMC를 통해 미 연준이 겉으로는 매파적 세태를 강하게 내빌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물가와 경기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도 시장에 보낼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준의 이런 밸런스 게임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작년 9월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또 제 생각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중 서비스 물가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기죠. 소비자 물가 중 상품 물가도 역시 바닥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올라오다가 내려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까지 시장의 물가를 자극할 것 같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턴해서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미국의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정체 속에 소비 사이클은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 있다.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는 뭐냐?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는 코어 CPI에서 렌트 등 주택 관련 항목을 제외한 거죠. 이것을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데 이것은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살짝 슈퍼코어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고 빠진 상태에서 약간 옆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다. 이 속에서 소비 사이클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물가가 크게 자극되거나 FOMC가 너무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봅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AI, 반도체, HBM, 소부장 이런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승부를 내야죠. 그래서 5월 중순까지가 10분 능선이라고 치자. 지금 7분 능선에 와 있다. 4월, 5월 중순까지 약 50일간의 마지막 먹을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좀 쉬자. 이게 이제 우리 카페의 가장 큰 흐름이라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올라올 때까지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미국의 시장의 가격,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선물이 한국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금씩 소테마들이 지금 시장에 여러분 올라오죠. 네, 조선도 올라오고 전력기계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올라오고 밸류업 중에서 일부가 좀 올라오고 어제 보니까 소부장 중에서도 몇 개는 또 튀어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잔챙이다. 이것들에게 눈 돌아가지 마라.
핵심은 AI, 반도체, HBM 같은 소부장이다. 이걸 가지고 1분기 실적에서 한번 더 빵 때려줄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 먹고 나오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로봇이 살짝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인데 로봇 애널리스트가 오십니다. 네, 많은 참석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면서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승낙해 드립니다. 또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리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섹터, 종목, 방향성 이런 걸 설명하지 늘 사라 팔라 이렇게 하는 그런 리딩 방은 아니고 한 3년 된 아주 전통의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제 약간 먼저 치고 올라온 면도 있는데 오늘 올라오면은 또 약간 그 뭐랄까 선빵을 맞을 수 있는 이익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